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평생 모으라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부자 될 수 있을 거라고. 물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1등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도 반도체, 핸드폰, 이 가전 분야에서는 업계 1, 2등을 그것도 전 세계에서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까 분명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를 사느니 차라리 저는 애플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애플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죠.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를 대변하는데 이 주식시장 환경에 따라서도 이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다르게 평가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이 북한과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은 가치가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죠. 하지만 미국 시장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PER 15배가 적정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20배, 30배 정도도 용인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주식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디스카운트 요인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애플의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속된 말로 애플바, 앱등이라는 이런 단어로 애플 유저를 평가절하하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만큼 이 애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애국심처럼 뭔가 의무적으로 생기는 개념보다는 정말 해당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이 만족도가 커야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순히 제품 퀄리티가 나쁜데도 그냥 애플이니까 무조건 쓴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애플을 많이 써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즉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다라는 것은 해당 브랜드 제품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사업 측면에서는 엄청난 메리트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즉 다른 기업이 정말 이만큼의 노력과 비용으로 제품을 세상에 알릴 때 이 애플이라는 기업은 이 정도의 노력과 비용만 있으면은 이 신제품을 시장에 마음껏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파워와 신뢰도가 중요한 것이고,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을수록 이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빠지면은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애플의 생태계입니다. 이 애플 디바이스의 최대 장점을 꼽으라면 이 디바이스 간의 상호간, 너무나 유연한 호환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상에서 이 아이폰과 에어팟으로 이 모바일 엔터 환경을 정말 충분히 즐기다가 영상 작업에 필요한 인터뷰 영상을 아이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와서 이 클라우드에 공유된 이 영상 파일을 맥북이나 아이패드로 편집 작업을 하죠. 업무 중에 전화가 걸려오면은 그냥 작업 중인 맥북에서 그대로 전화를 받습니다. 당연히 화상통화도 가능하고요. 이런 호환성은 애플 특유의 폐쇄성 덕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애플을 잠깐 경험한 사람은 이 애플의 폐쇄성을 굉장히 불편함으로 생각을 하지만 애플을 오래 그리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함께 쓰는 유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편리함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애플의 작업용 디바이스가 다소 높은 가격 그리고 고사양이었기 때문에 헤비 유저가 아닌 이상은 사실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 이 CPU 그리고 GPU의 가격이 오르면서 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탑재하기 시작한 이 애플의 디바이스가 오히려 요즘에는 가성비가 좋은 디바이스가 되는 추세인 점, 일반 유저부터 전문 유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점은 앞으로 이 애플 생태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찐 부자 애플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무려 200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연매출은 450조 원 규모, 그리고 순이익률은 무려 25%가량입니다. 이런 재무제표 숫자가 증명하듯이 애플은 정말 장사의 신이죠. 엄청난 이 순이익률이 그 어떠한 기업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무선, 가전 통틀어서 매출이 약 279조 원 수준, 그리고 순이익률은 약 14%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이 애플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애플은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보유한 현금의 규모는 약 2천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250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인데, 대한민국의 현대차 시가총액이 34조 수준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애플이 애플카가 필요하면 연구개발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그냥 현대차를 사버리면 되는 이 쉬운 전략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셈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애플은 남들이 어렵게 갈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주식보다는 차라리 애플의 주식을 사 모으는 전략이 저의 노후를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적절한 자산 배분, 그리고 분산 투자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비중 역시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국내 비중 안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가장 선호하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